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이종청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이 자리에 르트너 유니버시티 이종청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뭐 학기 마무리 네. 하느라고 또 엄청 바쁘셨네요. 네, 빨리 가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오늘 뭐 피곤한 기색 전혀 없으시고요. 핑크 너무 예쁘세요.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고 맞아요. 약간 지금 보니까 비도 약간 좀 벌써 내리더라고요. 오나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예. 좀 바꿔보자. 예, 네, 스튜디오 안이 아주 네, 밝아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요. 지난달에 그 건강한 사고 방식에 예.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도 또 가물가물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거 살짝 리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건강한 사고방식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을 때 사실 많은 우울증이나 네. 그다음에 뭐 공황장애라든지 음. 그 이면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이제 받고 그러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나, 또는 뭐 분노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 많은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뒤에는 네.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들을 또 많이 일으키고, 네. 그것을 이제 다루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으로 가고, 이제 그다음에 불안 장애 같은 거 이제 갖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정신 분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런 건강한 사고방식을 좀 가지게 되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지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걸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건강하게 사고를 하고 있나 아닌가, 그거 자체를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걸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네. 어차피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오늘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부정적인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실 텐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라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원인과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다고 오히려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건가요? 개인화가 2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고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당신이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다 돌리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화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네. 가지는 다 내 책임이다, 또는 다 저 사람 잘못이다. 예. 이렇게 하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다들 좀 있으면 이제 아이들 대학 가는, 이제 대학이 지금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이제 잘 돼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웃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우는 가정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종의 하나의 사건들이잖아요. 사건이 이제 이벤트인데, 그럴 때 이 개인화의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평상시에 대화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 있고, 같아요. 또
주위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또는 주위의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나쁜 엄마야. 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것임에 틀림없어. 내가 좋은 엄마였으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됐을 텐데, 내가 맞아요. 나쁜 엄마라서 우리 자식들이 이거밖에 안 됐어. 음. 특히나 이제 주위의 분들이 이제 비교가 될 때,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잘해서 저렇게 잘 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지? 비교 라고 의식까지 생각해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네. 아이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다 엄마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게 100% 그러면 엄마 탓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버릇이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됐거나, 아니면은 주위의 환경 속에서나 어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았던 방식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네.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보면 아이의 책임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죠? 네. 또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어떤 그런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는 선생님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는 네. 친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아이 자체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공부의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면은 그 중요한 시기에 너무 게임을 많이 했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로서의 어느 정도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대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네. 이게 어떤 다 내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원인을 찾아보고, 이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이성적으로 이렇게 네.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분위기 자체가 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뭐 당신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든지 다 나 때문이야라는 게 이렇게 버릇이 된 네. 경우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이런 생각이 이미 젖어 있는데, 사실은 이성적인 거는, 이상적인 그 대답은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사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물꼬를 좀 틀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진 않아요. 네. 네, 이것이 사실 가장 도움을 받는 방법은 사실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랑 이걸 계속적으로 자기 삶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다뤄가면서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네. 전문가와 왜냐하면 함께 하는 거.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인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거나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적어보는 거죠. 하나씩. 네. 하나씩 좀 이제 적어보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되게 나쁜 엄마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이한테 그럼 좋은 엄마였을 때는 어떤 때였는지에 대해서 또 적어보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적어보는 부분 거죠.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사건이 딱 왔을 때 그 부정적인 사건에 몰입되거든. 사람이 맞아요. 몰입돼서 우리가 그런 경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뭐 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음. 사다 주기도 하고 막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딱 한 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안 도와줬어요. 자기를. 예. 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개인화에 쉽게 빠져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아무도 나에게 안 도와줬다. 아, 이렇게 막 얘기를 굉장히 하게. 좀 극단적으로 또 예. 상황을 이야기하는군요. 그때 너무 어려움에 많이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 다 도와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되게 황당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나는 뭔가 또 예. 싶기도 하고. 아,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빨리 몰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럴 때 그래 혼자 이걸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삶에서 누가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으면 하나씩 적어보자.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쭉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아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이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제 바쁜 태스크들 속에 바쁜 일들 속에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거의 가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예. 잊고 지내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좀 앉아서 나한테 있었던 좋았던 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한테 해줬던 좋았던 일들, 엄마가 좋았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또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르트노 유니버시티의 이종천 교수님 모시고 건강한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하지 못한 사고 방식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전하지 못한 또 사고 방식이 또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음, 성적을 잘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잘한 것 자체를 놓고는 마음껏 축하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시험 너무 쉬웠던 거 아니냐? 다른 애들 다 잘 본 거 아니야? 너만 잘 본 거 맞아? 뭐 이거 대표적인 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마음껏 축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네. 특히 조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자랑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사고 방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건들,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뭐 누구나 다 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특별히 기뻐할 일이야? 음. 이런 태도 있죠. 이런 사고 방식. 네네. 약간 좀 삐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거나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꼭 음. 부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쁜 시나리오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런.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네.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네요. 삶에 보면 항상 좋은 일만 항상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좋은 일이 이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자꾸 우울증으로 가거나 불안증으로 가기 쉬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한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좋게 그냥 고지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음. 자랐던 환경 속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가 강해요. 네. 그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많이 주로 듣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음. 조그만 일이 있어도 굉장히 야, 너 이거 정말 네가 요즘 이렇게 하더니 정말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정말 그것에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좋게 자꾸 봐주지 않고 더 요구하거나 네. 예, 그것 자체에 대해서 또 이게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물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대했을 때 아이가 한 가지 잘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땐 진짜 별일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별일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같이 기뻐하고 너 네. 정말로 잘했다. 네가 이렇게 그 칭찬도 사실 우리가 해줄 때 구체적이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칭찬 있잖아요. 뭐 잘했어. 이거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네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너가 정말로 이런 면에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사실 그 요즘 농구를 하거든요. 네. 예, 저희 미국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그 왜 우리 그 지역에서 농구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진짜요? 예, 농구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길 때가 있어요. 가끔 다른 팀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것도 긍정적인 걸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어요. 너희가 잘한 게 아니라 그 팀이 너무 못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저 팀이 워낙 못하더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존감이 낮아지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음. 야, 너희가 오늘 패스도 이렇게 하고 너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리고 연습도 이렇게 하더니 너희가 오늘 이렇게 몇 점을 넣고 네가 어떻게 도움을 줬고 그래서 네가 참 오늘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잘한 거는 잘한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해주는 그래도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교수님은 어떤 쪽이셨나요? 저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근데 네. 이걸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프로모션을 했을 때 네, 진급하셨을 때. 뭐 했을 때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아이고 뭐 남들 다 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유세를 떨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러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이 계속 부정적이고 괴롭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렇네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네.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음. 하든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좋은 일 아니야 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비하하게 되면 네. 나중에 좋은 일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좋은 건지 모르고 그렇네요. 그러다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역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자꾸 강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그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역시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맞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네요.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도 그것이 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저희 한국 문화 자체가 워낙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러내면 교만해진다. 또 네. 남들이 볼 때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억압